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작년 12월 유시민 작가는 정치합시다 시즌2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어디서 왔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데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점에서 보면 반사적인 거예요.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갑니다. 표적 설정을 아직도 문 대통령에게 맞추고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입에 달겠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한 달, 두 달 정도를 더 내다보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략일 수 있다고 발언했었지요. 대선 후보 사자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을 향해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략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고요.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로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지난 윤석열은 검찰총장 사퇴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원전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고 한 바 있지요. 이후 정치 선언에서도 원전에 대해 거듭 거론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박살내는 것이 그의 정치적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처럼 문 대통령의 반사체로서 당연 원전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그러니 국제사회의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은커녕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베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원전에 대한 아집은 고스란히 알리백과 EU 텍소노미의 무지로 직결된다 이겁니다. 한국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전태수 대표는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 후보 알리백을 모름이 얼마나 심각한지 진정 모르나. 어제 토론을 보고 정말 윤석열 후보의 심각성을 느끼고 글을 썼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왜 외국 에너지 업체가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 틈바구니 속에 큰 소리를 치는지, 왜 그린 에너지 수입이 혈안이 되는지, 왜 그린 수소를 만들려고 저품질 석탄까지 캐려고 펀드가 나오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라 판단된다. 이런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정확한 탄소 중립 메커니즘을 알고 있고 오히려 탄소 장벽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되는 토론이었다. 알리백이란 정확히 한국 기업의 수출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글로벌 대기업 300여 개가 수출을 할 때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배출되는 탄소량을 제로로 만들어서 수출하겠다는 협약이다. 정확히 한국 기업들이 2050년까지 알리백을 맞추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은 산업구조상 대부분 탄소 배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알리백 가입 기업은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미국이 51개, 유럽이 77개에 이어 아시아 기업 24개 등 총 284개 기업으로 한국도 대기업은 거의 다 참여했고 구글, 애플 등 34개의 기업은 이미 2018년에 알리백을 목표 달성했다. 유럽의 많은 기업들도 목표 달성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석유화학, 제철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군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미래 산업의 핵심은 수소 산업에 있지 않다고 본다며 데이터, AI, 바이오 등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틀렸다. 세계 가장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는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이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와 이런 기업의 하청이나 납품을 하는 기업들에게 알리백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데이터 산업의 가장 기본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소비하는 전력, 즉 네이버, 다음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도 알리백 적용을 받고 세계적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 또한 이런 알리백을 맞추어야 한다. 나이키에 납품하는 태광실업이 한국, 베트남 등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도 알리백을 맞춰야 나이키에 납품을 할 수 있어서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원전을 늘려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말도 틀렸다. 윤 후보는 아마도 원전의 녹색 분류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것도 2045년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고 2050년까지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로 제한되어 있다. 조건도 까다롭다. 방사능 폐기물을 완전 처리해야 녹색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에 있는 원전 폐기물 처리 시설은 완전 처리 시설이 아니다.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사회적 합의를 못해 전북 고창이 쑥대밭이 됐고 수십 년이 걸려 경주에 겨우 만들어졌다. 도대체 완전 처리 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대책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원전으로 탄소를 줄이면 된다는 말은 코미디나 다름없는 이야기, 즉 미국의 트럼프처럼 한국도 기후변화 협약이나 기타 세계조약 안 하고 마음대로 할래? 라는 말이라 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자들은 한 명도 없나?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알리백도 모르는 후보가 한국을 경제발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고 탄소 중립을 원전으로 이루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허구적 얘기다. 알리백과 탄소 중립 메커니즘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부터 다양한 형태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지구자정의 틀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지구자정의 틀을 방해하는 세력 간에 30년이 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형국에 자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려는 세력 전쟁인 것인데, 이런 전쟁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원자력을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아마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로 기결되지 않나 싶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기업이 왜 알리백을 만들었나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한국과 대만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 힘든 나라를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 다분히 깔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함세웅 신부가 말했던 이재명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라는 말이 불현듯 떠오른다. 결론, 한국이 미국처럼 기후변화 협약 탈퇴할래?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 원자력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말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단지 통상무역을 위한 수준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 곧 새롭게 재편될 미래의 에너지 패권 전쟁을 간파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소름 돋지요? 이 정도의 리더십이어야 G5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김의환 목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알리백과 EU 텍소노미를 물어본 것을 갖고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봤다.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장학 퀴즈냐? 민주당은 도시 엘리트화된 정당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리백 등의 개념에 대해 잘 몰랐다가 어제 방송을 통해 처음 접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동 개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심정적 동조 때문인 듯하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이 알리백을 모른다는 것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를 계속 시청한 사람이라면 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알리백과 EU 텍소노미를 물어봤는지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이재명이 그저 윤석열을 망신주기 위해 뜬금없이 어려운 개념을 갖고 나와 골탕을 먹인 게 아니다. 어제 알리백과 EU 텍소노미가 논점이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이재명이 미래산업의 중추요소로 재생에너지를 거론하자 윤석열은 재생에너지가 무슨 미래산업이 핵심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토론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둘째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원전에 대해 집착했기 때문에 어제도 재생에너지 등과 맞물려서 원전 문제가 토론 막판의 이슈로 대두되었다. 윤석열이 과거 패러다임으로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이재명이 그럼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가 혹은 기업에서 차체의 글로벌한 기준을 만들자며 내놓는 환경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고 묻기 위해 알리백과 EU 텍소노미를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물어본 것이다. 그에 대해 윤석열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그게 무슨 용어냐고 물어본 것이고, 그럼 왜 대한민국 입장에서 알리백과 EU 텍소노미 등이 중요한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무역 규모 세계 8위, 수출 규모 세계 7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주요 교역 국가들이 환경 장벽을 높여가며 수입품을 규제하겠다는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재명은 그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윤석열은 아예 그런 일이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어제 토론이 일반 시민들끼리 모여서 가볍게 나누는 대화의 자리였다면 알리백 등에 대해 잘 몰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어제 자리는 대전환의 시기, 위기의 시대에 국가 경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 간 토론 자리였고, 그 토론 주제가 미래에너지, 신산업, 원전 등이 서로 연동되어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나온 질문인데,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지 그런 중요한 문제를 물어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시대에 앞으로 수년 안에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나아가 세계 10위권의 국가로서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길 중 하나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구 언론들은 윤석열 감싸기에 바쁘지요. 전호영 역사학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토론 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쓴 친윤성냥 기자가 많습니다. 닭의 눈에는 참새도 잘나는 새로 보이는 법입니다. 지나치게 무식한 자들에겐 무식한 사람도 똑똑해 보입니다. 한국 언론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 이유는
친무식 성냥 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알리백을 모르는 게 뭐 어때서? 언론들이 알리백도 모르는 윤석열을 변명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 알리백을 모른다는 것은 산업혁명 초기에 증기기관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리백을 모른다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일반인은 몰라도 되나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대들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알리백을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 아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대한민국은 쪽박을 찹니다. 이어 알리백은 상식이다. 전문 영역의 용어가 아니다. 뉴스에 이미 수도 없이 언급되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수시로 논의가 된 주제다. 의심스러우면 검색을 해서 보라. 미래 먹거리를 논의하는 자리에 알리백은 반드시 등장한다. 윤석열이 알리백을 모른다는 것은 대통령을 하겠다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세계적 이슈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을 공부시키는 캠프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정치가 기껏 권력 노름인 줄 아는 자들만 바글바글 하다는 뜻이다. 이제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틀렸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과 그 주변의 사람들로 정부가 구성될 것인데 세상 물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권력 노름을 하는 자들끼리 무슨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는가? 지구가 한 덩어리다. 각국의 산업이 전지구적으로 엉키어 운영된다. 여기서 삐끗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기업 규모는 점점 거대해져 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한 몸인 듯이 움직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 하겠다는 자가 알리백을 모른다고? 대한민국 말아먹을 일이 있는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은 이렇게 발언했다지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알리백을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도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면서 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토론 이후에도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된 것이며 알리백에 대해 찾아보지도 캠프에서 중대성에 대한 언급도 안 한 거지요. 이런 수준의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는 건 매국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하늘이 내린 천재명이 희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